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초대형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은 30년 전 건설 당시부터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광주와 전남 중고등학교에서도 일본 수학여행과 교류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배우 성훈과 박태환 선수가 대회 폐막을 이틀 앞둔 오늘 광주로 총출동해 막바지 붐 조성에 나섭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초대형 공극이 발견돼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실 시공 문제는 한빛 3, 4호기를 건설하던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왔었는데요.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영광 한빛원전 4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둥그렇게 만들어진 원자로 경납 건물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1m 57cm짜리 공극이 발견된 바로 그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철근하고 겹치는 부분이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집행위원장 김용국 씨입니다.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갈들이 철근에 걸리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하지만 주민들의 지적은 무시된 채 공사는 진행됐고 30년이 지난 지금 4호기 경납 건물에서만 1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건설 당시에 좀 한빛원전 전창근 홍보팀장입니다. 점검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 의혹이 30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셈인데 콘크리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사실은 준공 당시 이미 한빛원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1995년에 작성한 검사 보고서는 3호기와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 다음해 3, 4호기는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빛원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전을 지은 한국전력 등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한빛원전의 부실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폐쇄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이하영 부위원장입니다.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해오면서 철판 다 뜯어내고 다 보자. 무척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는 이를테면 강경하고. 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은 동굴 수준의 구멍이 확인돼 안전성의 문제가 다시금 증명되었다며 한빛원전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남궁입니다.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이 학교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본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학여행은 물론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취소하고 웬만하면 일본 출장도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초등학교. 오는 10월로 예정된 5학년 학생들의 일본 수학여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 건 다 알아서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닐 건데. 보성초등학교 이기호 교장입니다. 전부 다 일본은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 조사 들어갔습니다. 대신 중국 상하이로 수학여행지를 바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항일 유적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이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지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꿨습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제안했고 학생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전남기술과학고 1학년 김세민 학생입니다. 바꾼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본행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한 학교는 전남에서만 5곳.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본 수학여행과 출장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비슷한 권고를 하고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일 청소년 간 국제교류 행사 2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광주시 교육청 허종필 장학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행 수학여행 취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교육청에선 이번 기회에 일제의 강제징용과 배상 등의 역사를 확실히 가르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들이 광주로 총출동해 대회 막바지 붐 조성에 나섭니다.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배우 성훈 씨는 오늘 오후 3시 30분 남부대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팬사인회와 팬미팅을 열 예정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오늘 오후 7시 남부대 주경기장을 찾아 관객들에게 인사한 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이틀 전에 광주를 찾은 안세현 선수도 오늘까지 경기장에 머물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목포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이 제명시킨 의원에게 시의회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김훈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재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목포시의회 윤리특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20일 동안 김훈 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됩니다. 본회의장에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훈 의원 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희롱 폭로 이후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공범으로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윤리특위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 공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 투표를 제안합니다.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시민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시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김훈 의원을 제명한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나주시가 남도 의병 역사공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주시는 독립운동단체와 의병 문중 등 주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도 의병 역사공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 장군 등 의병 운동이 활발했던 곳이라며 유치를 장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남도 의병 역사공원 후보지를 다음 달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 KTX 열차가 하루에 4차례씩 장성역에 다시 정차하게 됐습니다. 코레일은 용산과 서대전, 목포 구간 KTX 노선에 장성역 정차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X 장성역 정차 시기는 오는 10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용객 수요에 따라 정차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X 장성역 정차는 지난 2015년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4년여 만에 결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핵심 현안 사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선정한 핵심 현안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과 군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 인공지능 중심 융합단지 조성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내부 공모 작업을 거쳐 9월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담당관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전남 영광의 함대원전 4호기에서 큰 공극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공극이 바로 구멍이라는 의미인데요.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최후 보루인 경납백에서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미 4호기에서 확인된 구멍만 100개가 지금 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런데 크기가 무려 157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면적인 조사,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오늘 듣겠습니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중 전라남도는 이 모빌리티 사업 규제 자유특구로 영광을 중심으로 한 7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전라남도의 핵심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 중 하나인 이 모빌리티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탄력과 함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전남 미래 비전 창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모빌리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라남도 김종갑 신성장 산업과장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지금 거세죠. 이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서 일본의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 갈등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요.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하늘이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남대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장비 동원에 공사 중입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천로 운천 사거리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 이전부터 가다 서다 반복됩니다. 상무대로에 밀리는 구간 많습니다. 화정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운천역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이어지는 도로 구간들도 서행 흐름 나타납니다.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 흐름 나타나고요. 필문대로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91%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사호기에서 크기가 157cm에 달하는 큰 구멍이 발견이 됐는데요. 23년 전에 있었던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23년 동안 이 구멍이 지속돼 왔고 혹시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경납 건물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유출 최대한 막는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이 터질 수 있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구멍만 지금 4호기에서 1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불신은 현재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 생각을 듣겠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용국입니다. 네, 위원장님. 한빛 4호기, 원전의 4호기 지금 점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이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경납 건물이 있는데 이 지상부와 상층부를 연결하는 제일 취약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네. 사고가 났을 때 제일로 취약 지역인데 여기가 38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한 20cm, 18cm 규모로 쫙 138m가 전체가 비어 있었던 그런 공국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광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 산업부라든가 이런 쪽에 공문 보내고 항의 방문하고 집회하고 해서 이제 지금 민간합동 조사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지금 발견된 것이 4호기만 100여 개 정도 되는 겁니다. 네. 3호기는 또 추가적으로 약간 100여 개가 또 있고요. 네. 지금 4호기 총 6개 중에서 지금 1개 이 4호기만 점검을 했을 때도 100개가 넘는 공국이 발생되고 또 이번에는 이 공국의 길이가 157m. 전체적으로 거기 경납 건물의 전체 길이가 167m 정도니까 10cm 정도 167cm 정도니까 10cm 정도만 제외하고 지금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옆으로 길이는 얼마나 되냐? 네. 이게 한 3.3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약 한 9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멍 수준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동굴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높이가 90cm짜리가 있다는 것은. 예.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구리스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리스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기름도 지금 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리스가 이제 그 안에 이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와이어로 이제 쇠줄로 이렇게 꽉 동여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이 그리스들 구리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새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이 23년 전에 지금 이게 지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국이 23년 전 지어질 때 부실공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이제 영광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죠. 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최초로 지어지는 발전소라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분들, 노동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왜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설계가 이상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국이 뭐 구멍들이 수도 없이 지금 발견이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자들한테라든가 이야기를 하면 다 무시해버리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네. 영광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나 네. 교무님들이 이 원부교에 있는 교무님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영광 군민들이 야간 4년 동안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네.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으니 이거 정리하고 가자. 네. 그래서 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뭐 한다 하고 엄청나게 이 집회, 시위, 농성 이런 것들을 했었죠. 네. 당시에 이미.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 과정, 그렇게 문제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런 관심조차 없었으면 또 어떻게 더 위험한 부실 시공으로 지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두려움, 공포가 다시 한번 생기는데요. 그 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노빌이라는 정말 그 사고가 터지고 이 핵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어졌던 건물도 이런 부실 시공이었다라는 것은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에 한전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제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정치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견제되지 않는 힘, 견제를 하지 못하는 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전이 어떤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무작정 그 공사기간 단축, 그다음에 이 원전 건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지금 10cm 정도밖에 지금 콘크리트가 없고 나머지가 공국이었는데 이 경납 건물이라는 게 이 방사능이 유출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콘크리트로 방사능 유출 최대한 막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10cm 정도의 콘크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사능 유출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전혀 기능을 제대로 못할 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셨듯이 이게 그 수소 폭발에 의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수소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수소 폭발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철판이 6mm 정도 경납 철판이 있는데 이게 찢겨져 나가버립니다. 네. 그런 공국이 있게 되면.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대규모적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안전에, 영광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사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사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납 건물 정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일단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엊그저께 그 민간 감식이 와서 이제 그 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자기들은 단순하게 그것이 이제 그 부실공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 떼우겠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의 현장이잖아요. 네. 이건 범죄보다도 더 심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부실공사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부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공국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이 돔 건물, 그 경납 건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성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에 이걸 수리를 하든지 어찌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영광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도 지금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수리해서 쓰겠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이런 심각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I'm sorry 미안하다는 걸 가지고 사과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 또는 원자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지금 안으로 제시를 하고 제도 개선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발전소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체계도 이게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그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가지고 동의권을 임계 승인 동의권이라 그럽니다만은 네. 가동 동의권 이것을 주어야지만 주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철저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사 결과를 지금 내놨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원자력위원회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위원회의 또 전문성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의. 예, 맞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모토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자기들이 규제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한수원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고발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도 딜레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심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100% 전체를 봅니다. 네. 그렇지만 개개방정비가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건설을 하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100%를 하지 않고 샘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구멍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네.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요. 1호기 그 열출력 급증 사건 3, 4호기 정지돼 있죠. 그다음에 6호기가 지금 개개방 정비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기만 돌아오고 4기는 정지돼 있어요. 네네네. 작년 연말에 같은 경우에는 5기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오히려 안전 활동을 충분하게 해서 좀 과다하다시피 했다고 한다면 실은 지금 발전소가 그렇게 정지돼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정부도 손해, 원자력 안전위 손해, 한수원도 손해인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김영국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민선 측이 전라남도의 성장 비전 바로 이 블루 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영광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전남의 성장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종갑 신성장 산업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 전남이 발표한 이 비전 블루 이코노미 최근에 저희들도 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앞으로 뭐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 지난 7월 12일 날 저희 그 전남도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서 저희 김영록 도지사께서 새로운 새천년 꿈과 희망이 될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블루 이코노미는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바다와 섬 그리고 하늘, 바람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자원하고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뤄내고자 하는 전남의 그 야심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블루 이코노미는 크게 5가지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먼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를 선도할 블루 에너지, 네. 그리고 남해안 시대의 기적 신성장 관광 벨트를 추구하는 블루 투어, 네.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향한 블루 바이오, 네. 그다음에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블루 트랜스포트, 네. 그다음에 미래 스마트 신도시를 꿈꾸는 전남형 스마트 블루 시티가 되겠는데요. 네. 이번에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모빌리티 산업은 네. 이 중에 블루 트랜스포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 5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또 중요한 블루 트랜스포트의 하나의 전진기지처럼 활용될 이 모빌리티 산업 부지가 지금 규제 자유특구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우선은 규제 자유특구 지역 내에서는 네. 그동안의 그 규제에 묶여서 저희들이 해내지 못하고 또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델 출시를 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이 특구 내에서 규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구 내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국비를 포함한 그 국가 예산이 지원된 R&D 예산이 지원돼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그 R&D가 진행이 되고요. 네. 또 그동안에 금지돼 왔던 그 운행 주행 금지 구간이나 다양한 그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것이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은 또 허가로까지 이어져서 네. 다양한 모델의 그 이모빌리티가 생산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질로 삶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 의미가 큰 그리고 앞으로 이 전남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지금 영광을 중심으로 7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규제 자유특구가 된 곳이 크게 어느 지역이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된 건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지점은 7개 지점인데요. 네. 크게 저희 시군으로 하게 되면은 영광 그리고 목포 신안 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영광에서는 그 자전거 전용 도로나 또 농업용 동력 운반차, 그다음에 초소형 이모빌리티에 대한 그 시내 그 배달 서비스랄지 그런 주행 실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또 영광에 있는 대마산단에 있는 이모빌리티 센터에서는 기업들과 함께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포에서는 지금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동안에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행을 할 수 없었던 전기 자전거에 대한 주행 실증하고 또 신안 아태대교가 초소형 이모빌리티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구간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 구간에서 운행을 허용을 해서 실제로 그 구간을 운행을 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안전성을 갖춘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특구 지정이 된 이후 앞으로 전라남도도 이 특구 지역 자유 특구 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다양한 또 이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앞으로 전라남도의 또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전남에서는 지금 지난 12년부터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을 해왔었어요. 네.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이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완벽하게 갇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기관과 기업도 지금 우리 전남 영광 지역에 집적화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법과 그동안에 제도에 그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규제들이 특구를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부분 좀 해소가 되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전남이 산업화에 뒤처져 가지고 상당히 좀 다른 지역보다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전남이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이 산업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데에 저희들은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이런 계기로 해서 기업이나 연관기업 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로 해가지고 네. 저희 전남이 글로벌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네. 해서는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네, 전남이 지금 이 미래 비전의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한 이 블루 이코노미, 이 블루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또 그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자연적인 그런 측면까지 했을 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이 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김종갑 신성장 산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의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고강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또 식품과 의류, 자동차 브랜드까지 보이콧하는 그런 운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참여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일 간 갈등의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국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대표와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불고 있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매섭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정말 미처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 25년 정도 불매 운동이나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좀 다른 양상이 느껴집니다. 네. 하나의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네. 발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 대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면 최고로 존중되어야 되고 판결이 이행 안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판결 8개월이 되도록 일본 기업이 전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정치적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닷없이 이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뭐 도를 넘는 것 아니냐 하고 국민들의 어떤 가슴 그 한편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거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 부분이 좀 도를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더 자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한일 간 갈등에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우리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갖고 있는 의미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뭐 최근에 뭐 각 여야 당까지 어떻게 보면 그 처유의 사태에 많은 그 지혜를 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도 보다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문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또는 악영향만 강조되다 보면 사실 오늘의 상황까지 되는 70여 년 동안 묵묵히 어떤 면에서는 정부 외면과 또 그 방해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제 피해자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들의 그런 그 절절한 사연이나 또 고통받아왔던 얘기라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많은 어떤 뉴스와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자칫 어려운 기업을 돕자는 이상한 방향에서의 처방만이 목소리가 커질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매운동으로 확산이 됐지만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일본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일본의 모습들 속에서 피해를 겪고 아픔으로 견디오신 우리 피해자분들, 특히 뭐 우리 저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비롯해서 또 이 성노예로 끌려가신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신 그런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의 피해와 아픔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그 자발적으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하게 됐었지 하고 사실은 이것은 원인과 시발이 됐던 문제가 간과돼버린 채 심하게 말하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랄지 세제 혜택이랄지 이걸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처방으로 나와버린다고 하면 물론 이제 기업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업도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70여 년 동안 정말 숨지겨 살아오고 또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일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갇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방금 아쉬움과 그 우려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제대로 일제 피해자 우리 할머니분들과 희생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국민들이 워낙 지혜롭고 또 잘 판단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큰 우려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일제 35년 그 식민 지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정착된 것도 일제 식민지 또 그로 인한 어떤 종속 경제 이와 같이 연동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우리 피해자 할머니분들 아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운동으로까지 좀 확산되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안내해 주십니까? 날씨가 더운데요. 무더울 때는 그저 더위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산속 계곡에 가서 발을 직접 담가봤는데 금세 발이 시리더라고요. 온몸이 또 서늘해지면서 옷싸개지기까지 하던데 오늘은 모처럼 울창한 산속 계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산속 계곡. 여름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상의 피서지라고 봐야죠. 산속에서 시원한 물소리만 들어도 금세 더위 식혀지고요. 또 계곡 물소리에 귓속까지 정말 시원해지고 또 그 물에 발을 담그면은 몸속 깊은 데까지 서늘함이 전해지는 그런 계곡인데요. 한낮에도 한올의 햇살까지 허락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지리산이 품은 계곡 피아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피아골. 남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손꼽히는 산이고 또 계곡이 그렇죠. 이곳인데요. 지리산. 그러면 이제 산이 높은 만큼 골마다 깊은 계곡 또 뭐 절집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피아골에는 연곡사가 있고요. 뭐 화엄사 계곡에는 화엄사가 또 문수골에는 문수사, 화계골에는 쌍계사 이런 큰 계곡 또 큰 절집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물 풍부하면서도 시원한 이 계곡과 함께 아름다운 이 절집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아골이 풍광이 가장 아름답고 또 최고의 계곡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리산 피아골. 생각만으로도 시원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피아골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아골 지리산 임걸령에서 시작을 해서 직전 마을을 거쳐 흘러서 이제 섬진강에 합류하는 계곡의 길이가 장장 15km 정말로 길고 깊은 그런 계곡입니다. 계곡물 풍부하고요. 또 연주담, 뭐 사몽소 이런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연못 또 집채만한 바위들이 어우러져서 풍치도 정말 빼어난 곳인데 피아골이고요. 섬진강에서 피아골로 또 연곡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울창한 원시린 골짜기도 만나는데 반야봉, 임걸령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계곡입니다. 물놀이를 하기에는 여기 연곡사에서 직전 마을을 거쳐서 피아골 산장까지 여기가 가장 좋고요. 네. 녹음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지금은 물론이고 봄이면은 진달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뭐 설경으로 이렇게 사철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그런 피아골입니다. 구례군 토지면에 속하는 그런 이제 지리산 남동부 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네,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하지만 피아골 속에는 아픈 우리 현대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깊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가 이제 자주 벌어졌던 뭐 그런 곳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일본군에 맞선 의병들의 항전이 정말 치열했던 것이고요. 또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는 빨치산들의 저항이 거셌던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갔던 그런 산골짜기고 계곡인데 그 소용돌이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피아골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는데요. 네. 작가 조정래가 소설 태백산맥에서 피아골의 단풍이 유독 붉은 거는 이 골짜기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 그렇게 이제 피어나는 것이다. 또 양쪽 비탈에 일구어진 이 다랑이 논마저 바깥 세상 지주들한테 빼앗기고 굶어 죽은 원혼들이 그렇게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썼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곳이 피아골입니다. 네, 이 벽과 식물인 피를 또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피아골이란 이야기도 있던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명 유래는 그게 이제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곡 중에 하나였던 피를 많이 재배해서 피밭골 이렇게 이제 불렸던 게 자연스럽게 피아골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계곡 초입에 보면은 직전 마을 한자로 피 직자에다 밭 전자를 쓰는 그런 이제 직전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아골에 자리한 연곡사의 역사도 꽤 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백제 성왕 때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창건했다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절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조사가 여기에 절을 지을 당시에 지금의 법당 자리에 연못이 있었다는데 그 연못 가운데에 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제비 한 마리가 이제 거기서 날아갔고요. 연기조사가 그 연못을 메워서 법당을 짓고 절 이름을 제비 연자 또 골 곡자를 써서 연곡사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선종사찰로 번성을 했고 도성국사, 현각국사 같은 이런 많은 고성 대덕이 또 배출됐던 그런 절집이 연곡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연곡사 스님들이 또 의병 활동을 활발히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화엄사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화엄사나 연곡사에 가서 주먹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제 네네. 불가에서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리산 승병들의 활동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고요. 나중에 일본군들이 의병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연곡사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버렸고요. 1907년도에도 연곡사가 항일 의병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다시 또 일본군에 의해서 전소가 됐고 한국전쟁 때도 전소가 되고 이런 이제 순환을 겪었던 이제 절집인데 이렇게 정유재란 때 항일 의병 때 이런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이렇게 세 차례 불에 타면서 전각이 모두 사라졌고 이제 석조물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석조물이 지금은 국보와 보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집 동쪽과 북쪽에 있는 승탑 그러니까 동쪽에는 동승탑, 북쪽에는 북승탑 이 양쪽 승탑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3층 석탑과 형각선사 탑비 또 동승탑비 소요대사 탑 이런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엄사나 쌍기사 같은 지리산의 다른 절집 큰 절집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은 어엿한 이 조계종의 교구 본사가 연곡사이고 위상도 그만큼 높은 절집이 연곡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연곡사는 언제 지어진 겁니까? 사실은 이제 1980년대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1년 3월부터 당시 주지 스님인 이 주지 스님이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시주를 더해가지고 옛 법당을 이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축대를 쌓아서 정면 5칸 또 측면 3칸의 이제 법당을 새로 지으면서 지금까지 줄곧 이 중창불사를 계속 했죠. 또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사체를 근래에 새로 지어서 이 고찰의 분위기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절집에 비해서 연곡사가 덜합니다만은 여전히 맑고 호젓한 그런 분위기의 절집이 또 연곡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어진 지는 현재 연곡사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연곡사에 눈여겨볼 만한 문화재는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승탑. 그러니까 3m 높이의 이제 부도인데 이 도선국사의 승탑입니다. 이 탑이 연곡사를 대표하는 이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일신라 때 사리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장식과 또 조각 기법이 정교한 것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고요. 우리나라 승탑 가운데서 가장 커서 국보 53호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동승탑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북승탑 같은 경우는 이 네모난 바닥돌 위에 세워진 팔각형의 승탑인데 이 동승탑을 모방해서 고려 초기에 건립된 그러니까 현각 선사의 승탑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또 뭐 3층 석탑도 있고 조선 초기 연곡사가 의병의 근거지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담양 창평 출신의 의병 고경명 의병장의 12대 손이죠. 이 고광순 의병장의 순절비도 여기 연곡사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광순은 여기 연곡사에다 근거지를 두고 의병 활동을 하다가 순절을 했는데 이제 훗날 주민들이 직접 세운 또 그런 순절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름 피소지로 이 역사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 여름 피소지로는 일단은 계곡이 깊은 피하골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그 이 피하골 오가는 길에 둘러볼 만한 또 다른 곳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섬진강변에 석주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도계를 이루던 이제 그런 성이거든요. 이 둘레가 한 750m, 높이가 한 1m 조금 넘는 성곽인데 여기가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에서 구례 남원을 향해 가던 일본군을 방어하던 이제 요충지였습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이 돼서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선 또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여기 주관 이 정유재란 때 순절한 의사와 승병, 의병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 석주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석주관 앞에는 또 당시 순절한 왕득인 같은 이런 의사 7분 또 구례 현감 이원춘의 무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잠깐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석주관성이 있고 또 사성암도 그렇다면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성암도 가깝습니다. 문청면 중말이니까 아주 가깝죠. 사성암 같은 경우는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암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531m의 오산 꼭대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가 세웠다고 하죠. 연기조사가 세웠고 여기에서 원효대사, 도선국사, 또 진각선사, 의상대사 이렇게 네 분의 성인이 여기서 수도를 했다 해서 넉사자, 성인 성자 이렇게 써서 이제 네. 사성암 이렇게 이름 붙은 곳인데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비경을 선사하는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하고 섬진강을 또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암자가 사성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사사륙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상 최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광주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담이 가득한 문화를 즐기고 평화의 정신을 깃든 감동적인 현장.
광州的游泳比赛非常好，非常精彩。Swimming Festival 좋아요. 전 세계 194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150만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제18회 2019 광주 피에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